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텍스비 박근범 대표 우리 강남시 창업 허브센터의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오늘 이렇게 박근범 모시고 네, 또 사업에 관한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반갑습니다. 것다 솔직하게. 네, 여과 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단 텍스비, 네. 텍스비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 텍스비는 전국에 계신 많은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세무 서비스를 뭐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들께 이렇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다면은 이제 IT 서비스를 접목해서 인공지능으로 세금 신고와 세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고요. 지금 저희가 원래는 소상공인으로부터 지금 진행을 시작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법인 사업자 그리고 부동산 사업자 그리고 병임원까지 지금 확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개인 사업을 이렇게 소상공인으로 창업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업무 처리량이 이렇게 세무사한테 맡기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또 맡기려면 또 양은 적은데 비용이 발생하고.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세무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왔었어요. 뭐 환급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일반인들이 아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는 타겟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환급 서비스보다는 납부를 해야 되는 사장님들이 조금 더 간편하고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세무사님들에게 맡기기에는 조금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리고 홈택스에서 혼자 하기에는 또 번거로운 부분이 발생을 해서 약간의 어떤 딜레마에 있으신 사장님들 저희는 창업 1년에서 한 3년 사이의 소상공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사가 이제 설립한 지 네. 한 3년째인가요? 네, 만 3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 3년 동안 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경쟁 기업들하고 네.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텍스비가 설립돼서 지금까지 어떤 성장을 밟고 있고 어떤 투자를 밟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알려주세요. 처음에 저희 텍스비는 이 PC 버전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배포를 하다 보니까 뭐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이 PC를 켤 시간조차 없는데 세금 신고를 하러 들어오는 시간조차도 이 넉넉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모바일 버전을 저희가 런칭을 해서 조금 언제 어디서나 확인을 하면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다 저희가 기동성을 좀 추가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자체 어떤 마케팅보다는 채널 영업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팁스 선정이 됐고 그리고 올해 이제 전략적 투자까지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팁스가 인정됐다는 것은 기술 기업으로서 인정받은 거고 네, 또 투자를 또 VC로부터 받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지금 이제 성장 추세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어느 정도의 지금 가입자 수가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한 4만 명 정도 소상공인 4만 명의 있고요. 소상공인이? 네네. 네. 근데 저희가 확장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매출은 늘어가고 있었는데 확장이 좀 더뎠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해 저희가 좀 매출을 좀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하고 확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고객들에게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컨셉으로 좀 진행을 했고 그게 올해 초에 그리고 올해 중순에 있었던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저희가 그게 좀 잘 들어맞아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9만 건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세무사님들께 저희가 배포를 해드렸었고 이제 소상공인은 지금 기준 한 4만 2천 명 정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우리 박근범 대표님은 네. 세무사죠. 네, 전 세무사로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되었어요? 저는 생각보다 좀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를 재학 중에 합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길들이 되게 좀 많이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좀 방황의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해서 뭐 회계법인도 다녀보고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도 다녀보고 했었었는데 결국엔 다시 이제 이
본래의 어떤 이 세무업계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돌아오게 됐었을 때 젊은 세무사님들이 사실 지금 이 세무시장에 사실 설 곳이 많이 없습니다. 워낙 이제 뭐 국세청이나 뭐 기재부에 있었던 세무사님들도 워낙 출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로펌이나 회계법인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세무사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저를 포함한 저희 회사에 있는 한 3-4명의 세무사님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녹록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레드오션을 한번 뚫어보자라는 거보다는 그래도 아직 우리가 다 나이가 좀 어리고 젊은데 블루오션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케이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호기롭게 좀 시작을 했죠. 좀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외모로 보면 네.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아이고, 외모도 감사합니다. 출중하시고 아이고, 아닙니다. 그럼 뭐 영국 영화과나 네. 예를 들어서 방송인을 지향하는 쪽으로 간다거나 네. 이런 꿈은 혹시 없었어요? 네, 제가 제대를 하고 한 2년 정도는 아나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는 저희 밴드부에서 좀 밴드 생활도 좀 오래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쪽으로 좀 진학을 좀 고려를 했었었는데 세무사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때는 1년에 600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아나운서는 한 명을 뽑더라고요. 좁은 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카데미도 다니고 뭐 여기저기서 뭐 오디션도 이제 카메라 테스트라고 하는데 카메라 테스트 보고 했었는데 잘 간 케이스도 있었고 좀 호기롭게 많이 올라간 케이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딱 한 명만 뽑는 시험이라서 저보다 잘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제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무한 경쟁 속에서 제가 좀 많이 위축이 좀 됐었고 그때 이제 좀 가장 좀 정직하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그나마 이제 고시 공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지내다가 네. 세무사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방향의 네. 이런 고시 공부를 해서 네. 붙고 또 회사에 취업을 해서 네. 다니다가 창업을 이제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네, 3년째가 됐는데 어때요 소회가 이 직업의 전환, 진로의 네. 전환이 나한테 잘 들어맞았다 아니면 조금 후회된다. 이건 시시때때로 사실 좀 바뀌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저도 뭐라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좀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30살에 회사를 확 차고 나와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때는 마치 갓 제대한 이 군바리처럼 모든 게 다 세상이 제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좀 마음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깨지기까지는 한 달이 채 안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제 저희 회사로 합류하게 된 직원들도 몇 명 있었고 또 어쨌든 저희가 초반에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좀 운이 좋아서 인큐베이팅을 받아서 진행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독립된 사업체로 좀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고충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담배를 끊었었는데 사업을 시작을 하고 다시 또 한 1년간 또 담배를 폈었어요. 이제 그만큼 사실 제가 좀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 이제 밖에서 보는 거랑 또 이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어떤 대기업에 있으면서 또 봤었던 창업은 사실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 초반에는 좀 많이 후회를 한 편이었고요. 지금 와서는 사업하기에 사실 좀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운이 좋아서 초기 인큐베이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서 초기 인큐베이팅을 받았는지. 초기 인큐베이팅은 사실 저희 세무사뿐만이 아니라 뭐 회계사님들이나 저희 회사에도 뭐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자격사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그 리스크를 좋아하는 사업가와 리스크를 완전히 싫어하는 이 직장인들은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은 하고는 싶은데 리스크는 지기 싫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저희 직원분들도 다들 이제 회계사님들이랑 세무사님들이신데 저랑 다 똑같은 상황이셨던 분들이라서 이 분들을 모으려면은 저한테는 어쨌든 이 사람들을 지켜줄 만한 뒷배가 우리한테는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될 상황이 좀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제 인맥을 통해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전 직장 이제 미래에셋에서 이제 그 증권사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 제 인맥들 그다음에 제 주변 인맥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장님들, 대표님들, 회장님들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조금 이 세무시장의 판도를 좀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좀 이렇게 좀 같이 초기에 인베이드를 하셔서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곳 굉장히 많이 다녔었거든요. 이제. 근데 저희 자체가 이제 소상공인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채널이 굉장히 많은 뭐 벤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결제 피지사라든지 심지어 저희는 소상공인 간판만 달아드리는 간판사도 저희가 찾아갔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회사 이름을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제 성동구에 있는 이제 이카드벤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스마트로라는 벤 사업체 수도권 총판을 하고 계셨던 사장님이셨는데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을 거래처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 가서 이제 PT도 진행을 했었고 사업계획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좀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저희도 많이 거절도 당하고 문전박대도 당했는데 그 이카드맨 김중재 사장님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셨고 저희의 초기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잠재력을 좀 많이 봐주셨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김중재 사장님 이카드맨에 들어가서 인큐베이팅을 받았고 올해 초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배수로 엑시트를 시켜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저희도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굉장히 제 나름의 굉장히 어떤 멘토로서 그리고 제 사업을 하는 어떤 사회생활의 아버지로서 약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좀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를 인큐베이팅이 없었다면 지금은 저희도 없었을 거고 투자나 뭐 이런 저희가 세상에 나올 일도 아마 없었을 텐데 그렇게 좀 초기에 저희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업가들을 하고 싶은 대표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도 안 맞고 구조도 안 맞고 이래서 꿈을 접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사실 그게 진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여러 군데 다니는데 그 재능을 발견해서 또 그 아이디어에 투자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 초기 창업을 하고 나면 멤버들을 이렇게 모아야 할 텐데 뭐 돈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을 모으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멤버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멤버들은 저희 초반에는 전부 다 회계사 세무사님들로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저 포함해서 이제 회계사님들, 세무사님들 계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받았던 회사에서 저희한테로 파견을 오셨던 개발자분들도 세 분이 계셨었는데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발보다는 이제 기획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세상에는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다 보니까 개발은 저희가 그 로직을 짜서 드리면 개발은 워낙 잘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좀 저를 많이 서포트 해줄 만한 친구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 친구들도 다 이제 자격사들이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쉽게 좀 모으기가 좀 힘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이카드벤에서 인큐베이팅 받기로 확정이 된 다음부터 저도 굉장히 좀 기세가 좀 등등해져서 제 동기들한테 먼저 수소문을 했습니다. 회계법인에 있는 제 동기들 그리고 또 금융권에 들어가 있는 제 동기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10배를 벌게 해주겠다 라는 생각을 말을 하고 약간은 좀 뻥도 치고 많은 고생가 들어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저 회계사님들 한 분, 세무사님 두 분 이렇게 모셨었는데 초반에는 기존에 받고 있었던 월급의 절반도 못 가져가셨었어요.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그리고 그 중간에 그냥 이직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공표를 했었던 친구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좀 제가 좀 상의를 좀 많이 북돋아 주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만큼 이상으로 가져가고 있게끔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의 짐을 제가 좀 덜었고 올해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내년에 좀 많이 수익으로 좀 돌아올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발전하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릴 때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투자 받기도 어렵지만 그쵸. 멤버들을 지속하면서 좋은 인재를 맞습니다.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제 이 정도 올라섰으니까 앞으로 성장이 크게 기대가 되네요. 우리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뭐 어떤 인생 철학이랄까, 네. 가치관, 또 뭐 나의 좌우명, 살아가면서 나는 뭐 일과 삶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좀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런 면에서. 우선 저는 한 단어로 뭐 설명을 하긴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좀 많은 과거를 곱씹으면서 후회도 많이 하고 미련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옛날 일들을 많이 곱씹으면서 좀 많이 반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멘탈 관리도 하고 좀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좌우명이라고 설명을 하긴 그렇고 제가 이 고시 공부를 할 때부터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만 지금 제가 한 10건이 지금 넘어갔는데 10건이 넘어가는 매일매일 일기마다 항상 후회가 없이라는 말을 네 글자를 딱 쓰고 삽니다. 근데 제 나름의 모토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 후회를 많이 하니까 제 스스로 좀 약간 자각을 하기 위해서 좀 후회를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은 되게 더 잘할 수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지금 와서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하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나라고 항상 평가를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선택도 앞으로의 선택, 과거의 선택처럼 나한테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선택일 거고 앞으로도 굉장히 저한테 발전적인 선택이 될 거라고 항상 그렇게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창업을 이렇게 꿈꾸고 있는 친구들 네. 이렇게 있는데 창업에 대해서 꿈꾸는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동일한 친구들 네네. 한테 좀 해줄 말 없을까요? 그렇게 이제 여쭤보신다고 하면 저는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창업을 처음 했었을 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섣불리 행동하지 마라. 저는 후회하지 하지 마라. 네네. 지금 와서 저는 어쨌든 그래도 회사를 운영을 하고 또 아래 또 상무법인이나 이렇게 회계법인들을 같이 두면서 또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지만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 생활에 가장 힘든 거는 저는 어떤 일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 생활은 사람 때문에 힘든 거라고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생활이 굉장히 전쟁터다,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나오면은 정말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창업을 하려면은 기본에 있었던 어떤 아이템만 가지고 사실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을 뒷받쳐줄 만한 어떤 백그라운드까지 완성이 됐을 때 회사를 박치고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대학생 때 창업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무조건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럼 창업은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다는 거네요. 저는 그렇죠. 저는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물론 이 자격증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 안정적인 어떤 삶을 주긴 했었지만 고시 공부 대신에 아마 그때 많이 망하더라도 창업을 아마 해봤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바쁘다 보면 자기 개발, 건강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이런 거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여가 시간 뭐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저는 아침에 좀 생활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미팅이라는 게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저녁에도 저희는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미팅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할 시간도 그다음에 저는 결혼했는데 가정을 돌볼 시간도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아침에 항상 저는 6시에 일어나서 헬스랑 수영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와이프랑 같이 아침을 항상 먹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게 원래 저는 33년 평생 아침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건 거짓말이겠네요. 어렸을 때 엄마 주셨을 테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거의 아침을 평생 먹어본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좀 와이프를 좀 피곤하게 아침을 좀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를 좀 부지런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름의 살도 좀 많이 빠졌고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내는 네. 이 안정된 직장에다 스타트업에 도전한 거에 대해서 네.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안정적인 회계법인을 다니고 있었을 때 사실 처음 만났고 뛰쳐나와서 증권사 다닐 때도 만나고 있었고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희 와이프는 제가 이렇게 막 나오다 보니까 제가 되게 재벌집 아들인 줄 알았대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자꾸 나오니까 너무 안정적으로 잘 돈을 받고 있는 회사를 나오니까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저를 좀 말렸었어요. 왜냐면 이제 결혼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은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안정적인 직장이 좋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도 조금 나름의 좀 뻥을 쳤던 게 창업해서도 이만큼 무조건 벌 수 있다 이런 또 감언이설로 저희가 서울로 나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결혼도 한 1년 미뤘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와이프한테 좀 많이 미안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결과라는 게 중요한 거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그때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생활을 좀 하고 있으니까 아마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나중에 모르죠. 또 이게 안 되면 또 바지를 긁을지. 그 우리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네. 그 인큐베이팅 받아서 있던 곳은 이제 성수동이었는데 네네. 이렇게 남의 사무실을 속에 이렇게 네, 있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이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 오셨던 소감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각종 행사에 제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네. 또 입주 기업들하고의 관계도 되게 친한 것 같아요. 네네. 친구들처럼. 네네. 그 이 소감과 여기 속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처음 인큐베이팅을 끝내고 나왔을 때는 약간 기대 반 불안감 반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좀 그런 걱정이 사실 저는 조금 더 앞섰었는데 처음에 딱 여기 와서 선생님들이랑도 만나서 많이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을 때 두 번째 인큐베이팅 할 곳을 찾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구에서 운영하는 어떤 안정적인 그리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굉장히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 또 워낙 이 스타트업과 창업에 관심도 많고 경험도 연륜도 풍부하신 또 센터장님이 저희 굉장히 많이 좀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음 심적으로 좀 많이 편안해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은 네트워킹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올해 법인 사업자 프로그램까지 같이 런칭을 하다 보면서 이 네트워킹 자체가 저한테는 나름의 또 영업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센터님 통해서 굉장히 많은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또 많은 입주 기업들이랑 얼굴을 좀 알리면서 저한테 또 의뢰를 하신 분들도 또 많이 있으셨고 그게 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선순환 구조로 좀 이루어졌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강남구랑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좀 저희가 좀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가 센터가 지향하는 바가 레벨업 되는 것도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네트워킹도 지원해주고 네. 투자 받는 것도 지원해주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우리 텍스비가 그런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효과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센터장으로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가 네. 밥터뷰예요. 네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했을 때 네. 사업이란 창업이란 이런 음식과 좀 유사한 것 같아. 네. 이런 음식이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혹시 매생이 굴국밥 오 아세요? 맛있죠. 네. 떡도 네네. 좀 맛있고. 제가 매생이 굴국밥을 인큐베이팅 받으면서 그 인큐베이팅 회사 대표님이랑 처음으로 먹어봤었어요. 그 성동구에 지하실에 있는 굴국밥 집이었었는데 매생이 굴국밥 집이었었는데 처음에 들어왔었을 딱 먹었을 때 뚝배기에 담겨 왔어서 이렇게 음식을 먹었는데 그냥 맛있을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훅 떴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속 딥니다. 예. 이게 매생이 굴국밥의 특성상 연기가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조금 뭐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조화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매생이 굴국밥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마디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잘못하다간 대입니다. 그래서 잘 식혀서 잘 음미해서 드시게 된다 그러면은 이 혈관에도 너무너무 좋고 건강에도 너무 좋은 음식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창업이라는 것 자체도
잘못 알고 섣부르게 판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기한테 독이 될 수 있지만 잘 식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오목조목 잘 따져서 맛을 음미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어떤 음식보다도 가장 몸에 좋은 음식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절묘한 풀이네요. 저도 맷생이 굴국밥을 먹다가 딘 적이 있어요. 훅 먹었는데 속이 막 네,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너무 뜨거운 네. 거예요. 그래서 찬물을 얼른. 그렇죠. 야 정말 이렇게 우리 오늘 박근호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네. 이 취업과 창업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네, 생각이 네.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는 우리가 올라가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네, 후속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네. 여기까지 유튜브에 나갑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